박헌진 통합과학 연구소 연구조교 박준동입니다. 오늘은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운동량과 충격량의 정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운동 효과라는 것은 질량이 가진 물체가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 물체가 만들어내는 운동 효과를 뜻합니다. 따라서 운동량은 그 값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질량이 클수록 그리고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크다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이때 운동량은 중요한 점이 크기와 함께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물리에서 속도와 같이 크기도 가지고 방향도 가지는 물리량의 경우 크기와 함께 방향을 화살표의 형태로 나타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와 방향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먼저 크기는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으로 운동량의 크기를 정의하게 되고, 그때 그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 됩니다. 따라서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V의 크기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경우 이 물체의 운동량 P는 nV이며 운동량의 방향 또한 오른쪽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관계식으로 나타내면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의 속도를 곱한 값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문자로 나타내면 P는 m 곱하기 V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물체의 질량의 단위는 kg이고 속도는 m/s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운동량의 단위는 kg/ms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격량입니다. 충격량은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인데요. 여기서 충격의 정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물체의 운동량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격량은 사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체가 충격량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건 바로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경우인데, 이때 우리는 이 힘을 특별히 충격력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다시 말해 충격량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충격력이므로, 이 원인이 되는 힘이 클수록 그리고 이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의 크기는 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충격량 또한 운동량과 마찬가지로 크기와 함께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입니다. 그리고 충격량이 가지는 방향은 작용한 힘의 방향과 같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림과 같이 물체 F의 크기의 힘이 오른쪽 방향으로 델타 t초의 시간만큼 작용한 경우 충격량 I는 F 델타 t가 되며 그 방향은 오른쪽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관계식으로 나타내면은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다 라고 나타내 줄 수 있으며, 여기서 힘은 충격력입니다. I는 F 곱하기 T이며, 이때 충격력의 단위는 뉴턴이고 시간의 단위는 세크이므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가 됩니다. 한편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기도 하기 때문에 운동량과 단위가 같아지게 되는데, 다시 말해 뉴턴 세크는 우리가 kg/ms로 단위가 둘이 서로 같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연 그 둘이 같은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의 가장 유명한 공식이 F는 ma다 라고 앞에서 확인했었던 바가 있었죠. 이에 따르면 우리가 힘의 단위 뉴턴은 질량의 단위 kg에 가속도의 단위 m/s 제곱을 곱한 것과 같은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때 충격량은 뉴턴에 곱하기 시간을 한 것이기 때문에 kg/m/s 제곱에 시간을 곱한 것과 같은 단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시면 kg/m/s 제곱에서 분모에 있는 시간의 제곱이 한 번씩 나눠지기 때문에 운동량의 단위는 kg/ms와 뉴턴세크가 서로
같은 단위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에서 충격량을 어떤 조건으로 주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충격량을 계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운동량과 충격량의 변화량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은 그래프의 조건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힘, 시간 그래프로 그림을 나타냈을 때 힘, 시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밑면적의 넓이는 충격량이 되며, 이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값이므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값입니다. 한편 운동량의 변화량은 곧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또한 우리가 그래프로 주어진 경우 이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의 충격을 받는 시간 동안에 받는 힘의 평균 힘의 크기를 우리가 또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전체 넓이,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그래프의 경우에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 가해지고 있으므로 평균 힘의 크기는 처음 작용하고 있는 힘의 크기와 같아지게 되지만, 두 번째 그림과 같이 시간에 따라서 작용하고 있는 힘의 크기가 다를 경우 매 순간마다 작용하고 있는 힘의 크기는 달라지지만 전체 평균 힘의 크기는 이 그래프의 밑면적의 넓이, 충격량을 그래프가 힘이 작용했었던 시간 t로 나눠준 값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른쪽의 그래프는 와 같이 종 모양의 그래프는 우리가 물체의 충돌의 경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그래프의 모양인데요. 이 그래프의 개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물리량은 최대 충격력의 크기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평균 힘이 될 것입니다. 평균 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이 그래프가 충격을 받는 동안에 시간 t초 동안에 이 충격량을 밑면적의 넓이를 통해서 계산한 값을 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즉 시간분의 충격량으로 계산한 값이 평균 힘의 크기가 됩니다. 그러나 최대 충격력의 크기는 그래프에서 우리가 읽어내 줄 수 있는 힘의 최대값을 말하는 것이죠. 즉 그래프의 최대점을 우리가 힘의 최대 충격력의 크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 이 값이 최대 충격의 크기가 되는 것이므로 물체에서 어떤 힘을 우리가 읽어내줘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프를 이와 같이 읽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1kg인 수레가 완충장치가 있는 벽을 향해 운동하다가 충돌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수레가 충돌하는 순간부터 수레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수레는 충돌하는 동안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한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수평면 위에 질량 1kg 물체가 완충장치가 있는 벽을 향해 운동하다가 이 완충장치에서 충돌하는 상황을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나타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충돌하기 직전 물체의 속도가 0.6m/s이므로 우리는 충돌 직전을 t는 0초라고 가정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0초는 충돌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때 물체의 운동량 p는 1kg에 0.6m/s를 곱하여 0.6kgm/s가 됩니다. 한편 충돌하는 시간이 0.01초, 0.02초, 0.03초 충돌하는 동안에 물체의 속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0.02초가 되는 순간에서는 물체의 속도가 0.3초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는 0.02초에서의 운동량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p는 물체의 질량이 1kg이고 속도가 0.3m/s이므로 그 값은 0.3kgm/s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t는 0.03초에서는 물체의 운동 속도가 0이 되죠. 따라서 p는 0kgm/s가 되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물체가
정지한 상태임을 알 수 있는 순간입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 문제의 선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 술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0초부터 0.02초까지가 0.02초부터 0.03초까지보다 크다. 먼저 0.02초부터 0.02초까지 그리고 0.02초부터 0.03초까지 이렇게 두 가지 구간에 대해서 술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술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은 충격량의 크기라고 우리가 일관해 줄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충격량을 비교하는 문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억의 경우에는 0초에서 먼저 첫 번째 0초에서 0.02초까지입니다. P가 0초에서는 0.6kg/ms였고 0.02초에서는 0.3kg/ms죠. 따라서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므로 0.3 빼기 0.6이 되어 마이너스 0.3kg/ms가 됩니다. 한편 0.02초에서 0.03초까지는 변화량이 0.3kg/ms에서 더 0kg/ms, 즉 정지 상태로까지 바뀌게 되었죠. 따라서 이는 0 빼기 0.3이 되어 마이너스 0.3kg/ms로 계산됩니다. 두 변화량을 비교해 보시면 그 크기가 정확히 같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기억은 선지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니은입니다. 0초부터 0.03초까지 수레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는 20N이다. 우리가 앞서 평균 힘의 크기는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분해 전체 충격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시간분의 충격량이므로 우리가 충격량은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었죠. 하지만 0.03초까지의 충격량이므로 시간은 0.03초이고 충격량은 0에서부터 0.6을 뺀 값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충격량은 0 빼기 0.6 kg/m/s 제곱 km/s가 되어 마이너스 0.6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산하면은 0.03분의 마이너스 0.6 kg/m/s 제곱이 되고 이는 마이너스 20이 될 것입니다. kg/m/s 제곱은 앞서 우리가 힘의 단위와 같다고 했으므로 뉴턴으로 나타내 줄 수 있겠죠. 문제에서는 힘의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20N이 크기만큼 평균 힘이 작용하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의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디귿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부호가 마이너스 20N으로 작용했다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물체는 벽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속도로 0.6m/s의 속도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앞서 저희가 속도와 운동량, 충격량 모두 힘을 가진 물리량이라고 했었고 마찬가지로 힘 또한 운동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어떤 값이 부호가 서로 반대인 물리량은 이 물리량이 운동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두 값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 6.6m/s로 오른쪽 방향으로 속도가 만들어져 있었으므로 마이너스 20N으로 평균 힘이 작용했다는 것은 이 힘의 방향이 왼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0.6m/s의 속도가 점차 감소해서 0.03초에서는 속도가 0m/s가 된 것이죠. 네. 여기까지 다시 살펴보고 이제 디귿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0.03초일 때 수레에 작용하는 합력은 0이다. 여기서 합력은 0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곧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가속도가 0이냐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속도가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보시면은 0.03초 자지에서 가속도가 0이 아닌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0.03초의 순간에도 가속도는 작용하고 있으므로 0.03초 이후에 물체의 속도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0.03초일 때 수레에 작용하는 합력은 0이다 라는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0.03초 이후로 물체의 속도가 음의 값을 가진다는 것은 완충장치에 의해서 충돌한 수레가 0.03초에서는 정지했다가 0.03초 이후에는 다시 왼쪽 방향으로 속도를 가지고 튕겨 나갈 것이다 라는 상황으로 읽어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1번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은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가 EV의 속력으로 P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는 Q 지점에서 벽과 충돌한 후 다시 P를 향해 운동한다. 그래프는 물체가 P를 처음 통과한 순간부터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보시면은 물체는 Q 지점에서 벽과 충돌한 후 다시 P를 향해 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처음에는 물체가 EV의 속력으로 Q를 향해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속도는 오른쪽 방향의 속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Q 지점에서 벽과 충돌한 후에는 다시 P를 향해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부터는 다시 물체의 속도가 반대 방향이 되기 때문에 부호 또한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0초 순간에는 속도가 EV로 양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의 플러스의 부호를 가지는 것이고 Q에서 P의 왼쪽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마이너스 부호로 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물체의 속도가 EV로 일정한 속도로 Q 지점으로 다가오다가 Q 지점에서부터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ET초의 순간에서 물체가 Q에서 충돌하고 P를 향해 운동한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시점이 바로 ET초가 되는 것이고 ET초 이후에 물체가 이동하는 속도는 마이너스 V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여다보고 선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EVT이다.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물체가 EV의 속도로 ET초 동안 이동했으니까 P에서 Q로 이동하는 ET초 동안 EV만큼의 속도로 이동한 거죠. 그러면 그 거리를 S라고 했을 때 S는 속도의 이동 시간을 곱한 값으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산하면은 4BT가 되므로 1번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4T일 때 물체는 다시 P를 지난다. 4T인 순간에 물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죠. 2T초 이후로부터 속도 -V의 속도로 P를 향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V에서 속도 4T초인 순간은 Q에서부터 2T초의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 S는 -V에 곱하기 2T이므로 그 이동 거리는 다시 V의 속력으로 계산하겠습니다. V의 속력으로 2T초만큼의 시간으로 이동한 거리는 EVT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P에서 Q까지의 거리가 1번 선지에서 4VT다 라고 구했으므로 2T초부터 4T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EVT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점 P를 아직 지나지 못하고 P와 Q의 중간 지점에 놓여있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2번 또한 틀린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번 T초일 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mv이다. 물체의 운동량 P는 우리가 질량 곱하기 속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물체의 질량은 m이고 T초의 순간에서 물체의 속도는 ev가 되므로 m 곱하기 ev가 되고 그 값은 emv입니다. 따라서 4번 선지 또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mv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었으며,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렇다면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B로 질량 M의 물체가 마이너스 B의 속도로 이동하는 것이었으므로 운동량은 M 곱하기 마이너스 B이고, 처음 운동량은 EV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었으므로 M 곱하기 EV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 계산값은 마이너스 3MV가 되므로 충격량의 크기는 3MV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4번은 맞는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운동량과 충격량이 둘 다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EV의 크기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다가 충돌 이후 왼쪽 방향으로 V의 속도로 운동하는 것이므로, 운동량 또한 부호에 따라서 처음에는 플러스 2mv로 이동하다가 충돌 이후에는 마이너스 mv로 운동량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즉 처음 충돌하기 전 P0는 오른쪽으로 2mv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게 되고, 충돌 이후에는 P가 마이너스 mv로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두 운동량의 변화량은 3mv가 되는 것이고, 부호 또한 처음 운동한 방향 플러스의 반대 방향인 마이너스 3mv만큼의 충격량 I가 발생하였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4번의 답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5번, 벽으로부터 물체가 받은 힘의 방향은 충돌 전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다. 벽으로부터 물체가 받은 힘의 방향은 우리가 충격량을 만드는 힘이므로 이 힘은 우리가 충격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충격력은 충격량과 같은 방향이 되므로 충격력이 지금 물체의 처음 운동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5번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물체의 운동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번 문제입니다. 그림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물체 A를 망치로 때렸더니 A가 벽에 충돌한 후 튀어나왔다. A는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며 그림란은 A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망치와 벽은 A에 각각 t0초, 3t0초 동안 힘을 작용하였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정지되어 있던 물체의 망치를 충돌하는 순간이 바로 이 t0 시간 동안이고, 그리고 벽에 충돌하는 동안이 바로 3t0의 시간 동안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이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각각 F1, F2로 할 때 이 F1과 F2의 비를 구하여라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 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으로 충격량을 나눈 값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망치에 충돌한 경우와 벽에 충돌한 경우에 대해서 각각 충격량과 시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충격량을 구하려면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을 빼야겠죠. 먼저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을 망치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물체가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망치는 처음 운동량은 0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충돌한 값은 3d0였으므로 물체 A의 질량을 m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망치에 의해서 물체의 나중 운동량은 m 곱하기 3d0가 되어 3mv0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므로 이 둘을 뺀 결과 3mv0로 우리가 충격량을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벽의 경우입니다. 벽의 경우에는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을 나눠서 생각했을 때 처음 운동량이 3v0의 속도로 접근해 왔었던 이 순간이죠. 따라서 처음 운동량이 곧 m 곱하기 3v0로
3mv0의 값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돌하고 난 이후 마이너스 2v0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나중 운동량은 m 곱하기 마이너스 2v0는 마이너스 2mv0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므로 마이너스 2mv0에서 3mv0를 뺀 값인 마이너스 5mv0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체가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각각 t0와 3t0였으므로 결과적으로 평균 힘의 크기 F1 대 F2는 t0분의 3mv0 대 3t0분의 5mv0가 될 것입니다. 이제 문자로 가정했었던 t0, m, v0를 모두 나눠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는 3대 3분의 5이며 따라서 9대 5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며 운동량과 충격량 모두 부호를 가지며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그래프의 조건을 통해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물체의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배웠었던 운동량과 충격량의 정의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충격량과 운동량과 충격량 모두 방향을 가지는 값으로 따라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의미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물리량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헌진 통합과학연구소 연구조교 박준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